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sanctions, 제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 sanction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각종 사회경제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금융권이나 대한민국의 기업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필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sanction의 목적, 종류, 그리고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생션은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도 포함해서요. 이들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각종 제재를 둬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간접 무기예요. 이런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 국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예요. 특히 이제 Human Rights Abuses, 인권 침해나 테러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중국의 몇몇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196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제재가 대표적인 예예요. 두 번째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생산을 막기 위함이죠. 특히 이제 북한이나 이란의 핵무기 생산을 막기 위한 제재 조치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gime change, 즉 이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제재를 부과하는 거죠. 아무도 대놓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번 러시아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러시아 푸틴 정권의 몰락을 유도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연합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패권 다툼인 거죠.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션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조합을 갖고 있어요. 크게 나눠서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military sanctions. 군사적인 제재가 있어요. 군사적 제재를 받는 나라는 무기의 수출과 수입이 제한되거나 군인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국제사회의 군사적인 지원. 예를 들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분쟁이 생겨도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diplomatic sanctions. 외교적 제재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제재를 받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폐쇄하고 관련된 외교관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생션이라고 그 스포츠 제재가 있어요. 이번 전쟁으로 사실 러시아는 FIFA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구 대회에서 퇴출당했거든요. 월드컵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진행되는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사설 클럽 팀도 전부 국제대회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종목별로 러시아의 국제대회 참가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economic sanctions, 경제 제재가 있어요. 경제 제재는 보통 주요한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막고 그 나라 통화를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 자체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 위기를 유도해서 현재 정권의 힘을 약하게 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불만을 커지게 하는 방법인 거죠. 여기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의 몇몇 주요 인물들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도 동결시키고 멀티내셔널 컴퍼니스,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경제 제재의 경우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economic sanctions, 경제 제재와 trade restrictions,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제재와 제한의 차이가 뭔가 하실 텐데 제재는 공격, 제한은 수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무역 제한은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에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기는데 이건 제재가 아니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치거든요. 물론 어떤 나라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일본이 2019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잖아요. 사실 진짜 이유는 일본의 배상과 관련된 문제지만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했던 거죠. 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제 제한 조치들이 생기다 보니 WTO 같은 국제기구가 이게 정말 산업의 보호와 무역 거래에 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인 건지 판단해서 분쟁을 중재하고 효과적인 국제 무역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WTO는 sanctions, 제재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걸 부과하는 사유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고도의 기술력이 집합된 반도체 같은 물건의 수입을 막았고, 무기의 수입도 막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특히 이제 스위프트 사용을 막아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통한 자금의 이동을 원천 봉쇄해 버렸거든요. 스위프트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올려둔 영상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는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 거지만 무역 제한과는 다르게 그 배경은 명확하게 정치적, 군사적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제재로 당연히 러시아의 개인, 기업, 국가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렸죠. 근데 이 sanctions, 경제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러시아뿐 아니라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와 심지어 참가하지 않는 국가도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석유, 가스, 그리고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가 제재를 받으면 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 같은 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기초 생활 필수품의 물가 상승으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대신 러시아산 탱크와 무기를 수집하느라 정신이 없고, 러시아 농부들은 밀을 생산해도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집트, 카자흐스탄, 그리고 터키 같이 밀의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특히나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번 전쟁과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를 반대했다가 지금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중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제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너네 싸움에 피해를 봐야 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꿀벌이 말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말벌 한 마리가 쳐들어오면 꿀벌 수백 마리가 말벌에 붙어서 마찰열을 일으킨 다음에 쪄 죽인다 그래요. 말벌은 강력한 턱과 침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꿀벌은 기본적으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꿀벌의 유일한 전략이 바로 말벌을 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열을 내는데 참여한 꿀벌들도 이 고열의 영향으로 수명이 반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러시아라는 말벌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꿀벌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열을 내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말벌이 빨리 죽거나 도망가면 다행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미 러시아는 제재가 올 것이란 걸 알고 대비한 모습이고,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의 둔화로 많은 나라들이 개별 전투력을 상당히 소진한 터인데다가 이런 협동작전은 참여자들 간의 강력한 신뢰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성공적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대감도 최근 상당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재란 건 외부에 의존적이고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건데, 이번 러시아 제재는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영토 분쟁, 군사력 경쟁과 같은 국제적인 불안정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슈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